밤사이 뉴욕 증시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이 댈러스 연은 쪽의 지표가 워낙 좀 부진하게 나온 탓도 컸습니다. 또 BOJ 관련해서 삐그덕거리는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쳐졌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분 좋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분 드디어 모시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충관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네, 제가 많이 좀 뵀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도입부에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이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약세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없었던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을 먼저 써주셔서 반갑고요. 네. 저는 펀더멘털 리스트를 지향합니다. 네. 펀더멘털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여러 리스크 요인 중에 물가가 살짝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경제 성장률 지난주에 나왔던 GDP 성장률 3, 4분기 4.3% 찍혔습니다. 오, 좋았죠. GDP 성장률이 4.3%라는 얘기는 그 안에 소비건 뭐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4.3%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3배예요.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예상치 대비해서도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무슨 펀더멘털 훼손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연말에 한 이틀 불과 산타랠리 기간 이전 12월 초만 해도 막 급격하게 빠지고 네. 브로드컴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도 빠지고 이익 실현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에 주거비나 서비스 물가 같이 그동안 좀 시장 발목을 잡아왔던 지표들은 요새 좀 괜찮나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특히 주거비가 네. PCE, 특히 CPI에는 한 40% 차지하고 PCE에는 한 17%, 18% 차지한다고 그쵸. 하는데 주거비 계속 올해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좀 완화되는 흐름을 그리고 보이고 또 하나 그 물가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양대 축 중에 하나죠. 주거비와 유가. 어제 좀 올라서 58불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 14일인가 그 스카페센트가 트럼프한테 너 재무장관 해 지명받자마자 그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앉아 있고 스카페센트 서서 폭스뉴스로 기억하는데 네. 정책 방향 한 5가지 천명을 해요. 아,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 네. 유가 잡아서 물가 잡을 거다 등등등 3% 성장 유지할 거다. 네. 그 패스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른 패스인가요? 그러니까 정책 기반자들이나 수장들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잘 봐야 돼요. 하긴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5% 수준에 다다랐는데 이 정도면 많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뉴욕 증시 여건 자체는 좋다라고 체력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2026년에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이를 하는데 월가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2년 차에는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게 맞아 보이네요. 저는 여전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요. 물론 매년 상승률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 나올 건지는 두고 봐야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네. 저 검정색이 트럼프 1기 때 좌측 파란색 기준으로 2018년 S&P 500 흐름이고요. 네. 우측이 2019년 흐름입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는 마이너스 한 7%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트럼프 1기 때가 트럼프 2017년 1월인가 2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2년 차가 마이너스 7%예요. 아, 그러니까 저것 2년 차의 때문에 징크스네요. 그런 네. 징크스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 해는 트럼프가 세상이 우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관세를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크스로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는 기간이고 네. 반면에 같은 그 궤적으로 1년 기간 동안 쭉 보시면 빨강색이 올해 흐름이거든요. 지금. 오, 상당히 좋았네요. 올해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물론 4월 달 그 관세 판때기 관세 나올 그게 그때가 있었음에도 저렇게 간 거잖아요. 연초 이후로 2월부터 4월까지 19.8%가 빠진 다음에 네. 4월 8일 날 전저점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0 몇 프로 상승해서 연중으로 17% 상승이니까 이 정도는 네.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쵸. 한국이나 올해 주가 상승으로 보면 일본이 두 번째로 선방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한 그런가요? 70% 넘었고 네, 일본이 네. 한 30% 상승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하면 S&P 500이 살짝 쉰 건데 저는 저 정도는 나쁘지 않은 해라고 보고 있고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2026년도도 제가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이제 구루들의 보고서들 꽤 읽는데 지금 네, 네, 읽고 네. 있는데 의외로 네. 내년 경제 체질, 경제 성장 괜찮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GDP 성장도 잘 네, 나오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저도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연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앵커님 생각나시면 질문 주시면 네, 답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뭐 이제 트럼프 2.0 첫 해를 끌어올린 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섹터적으로는 AI도 있었지만 이 내년에도 유동성이 좀 핵심 키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이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도 좀 계속되고 그걸 실적이 뒷받침하는 그림이 똑같이 나올까요?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방금 유동성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언급하고 가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올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시기가 저는 올해 7월 달이었다고 봐요. 네, 7월이요. 네, 6월 달에 SLR이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처음 제한되고 초안이 통과된 게 7월이고요. 그렇죠. 같은 7월 달에 OBBBA, 오빠 법안, 감세안이 메가법안이죠. 통과가 네.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제 부채한도 상향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 좌측 그래프에 네. 빨강색 점선이 보이실지 모르겠고 조금 그래프가 복잡해 네, 보이시는데 보입니다. 네. 저게 유동성 프락시라고 해서 여러 그래프, 여러 채널의 미국 전체 유동성을 저 빨강색으로 집계하는 그래프예요. 네. 근데 저 유동성 그래프가 지금 최근에 네모난 빨강 박스 안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쵸, 그쵸. 저게 올해 연초부터 TGA 잔고라는 게 있어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기재부의 통장 잔액입니다. 나라 국간이거든요. 기재부의 통장 잔액. 네. 그게 그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노란색으로 살짝 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래프예요. 네. TGA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재무부에서 산업이라든가 무슨 산업계라든가 네. 자재 구입이라든가 뭐 인프라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TGA 잔고를 가지고 지출을 공격적으로 그렇죠. 볼 하는데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연초에 7,800억이었다가 7월 달까지 공격적으로 지출해서 3,000억으로 확 줄어요. 네. 그러다가 7월 달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 1조 2천억 달러인가를 이제 통장 잔액을 늘리는 작업을 네. 해요. 반면에 저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 위에 빨강색 유동성 전체 프락시는 고개를 쭉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약간 꺾였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 자체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게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갔으면 그거 갖고 공격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10월,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단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운이 있었죠.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이 네. 갖고 지출을 못하니까 유동성이 한번 꺾였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조정이 온 겁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네.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네요. 네. 섣부른 예상을 한 게 그 딜레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네. 지난 올 여름부터 제가 9, 10월 달에 조정이 있을 거다. 어. 저 유동성 감소하는 것 때문에. 셧다운이 누가 그렇게 뭐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몰랐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리한 설명을 드렸지만 11월 12일인가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TGA 잔고가 1조를 딱 찍거든요. 10월 오, 말에. 네, 그러니까 네, 사상 네. 최고치로 딱 찍었다가 네. 지금 8천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잔액 8천억 달러라는 게 네. 중간에 막 지출했다가 채권 발행하고 막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걸 감안해서 8천억 달러니까 줄 잡아서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2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공격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좀 변동했었네요. 많이 뿌리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에 따른 경색이라든가 또는 이게 딜레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년 초 분위기가 나쁠까?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을 언급해 주시길래 제가 언급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네, 사실 그간의 연말에 그런 변동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뭐 AI 거품론이다 이렇게만 좀 핑계를 포장을 그렇게 해왔는데, 냈죠. 그쵸? 약간 핑계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은 이 유동성 이슈, 이 TGA 잔고가 그 배후에 맞습니다.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작년도의 리스크 요인 중에 가장 네. 으뜸이 방금 말씀드렸던 저 유동성, 위축, TGA 그쵸. 잔고를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네. 이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또 풀렸다는 보니까 얘기죠. 안심이 또 되는 그럼요. 그런 자료네요. 좋습니다. 거의 한 대담을 1시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미국에 드디어 미니 대선이라고 하죠.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뭐 11월 3일 날짜는 조금은 남았지만 그래도 뭐 중간 선거 전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좀 한번 미리 대응하는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거의 1년 다음의 이슈를 그렇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게 외람되고요.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내년 중간선거가 거의 총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원 의원 3분의 1이 선거에 돌입을 하고 하원 의원 전부가 선거에 돌입하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주 지방 정부,
주정부의 네. 주무장관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한 그러니까 완전히 총선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할 때는 그 즈음에 가서 네. 정책 불확실성이 치솟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건 투자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 중간 선거에 자 그럼 어떤 대통령 어떤 행정부가 네. 여당이 지도록 놔두겠냔 말이죠. 그렇죠. 12월 초부터 지금 트럼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계속 그 뉴스를 통해서든 지금 발언하는 그는 내용을 띄우려고 보면요. 네, 노력을 하겠죠. 굉장히 친시장, 친경제적인 멘트들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제네시스 프로젝트 하다못해 그 전에 12월 초로 기억합니다. 알라스카 지역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돼 있어요. 그동안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채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 승인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멘트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어쩐지 요새 뉴스가 굉장히 앞으로 저는 이런 친시장적인 멘트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선거를 이기기 여건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중간 선거 전까지 분위기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 선거 즈음 가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뭐 지지율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살짝의 시장의 변동성은 저가매수 기회라고 보고 우리가 크게 좀 잘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 월스트 케이스 공화당이 지더라도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경제 어떤 스테이터스라든가 네. 패권의 지위를 여당, 야당, 공화당, 민주당에 따라서 확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의 패권에 어떤 관련된 대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네. 싱크탱크들이 다 만들어요. 우리랑 좀 다르네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죠. 네, 제가 뭐 우리나라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막 다른 방향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스케이스 공화당이 지더라도 네. 살짝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일 거다. 그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여당이 무조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좀 패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른 야당의 편을 들어준다. 약간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모멘텀들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AI 관련해서도 좀 약간 한숨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AI 수익화 논란이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도 랠리가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 그 주변부로 좀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봐야 할지 어떤 쪽을 더 우세하게 보실까요? 좋은 표현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네. 주도 리더십은 계속 될 거예요. 다만 네.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말 이런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엔비디아가 몇 배 올랐습니까? 스카이로켓을 했죠. 뭐 스카이라켓 했죠, 진짜. 네. 뭐 12배, 13배 상승했는데 그 정도의 상승세는 꺾이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모르겠어요. 적당히 꺾이면서도 리더십은 유지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최근 2년 동안 AI 정말 광풍이었습니다. 그렇죠. M7이 정말 그 주가 상승이나 이익 성장세의 절반을 다 뭐 시연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상승세가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온기가 좀 퍼지는 시장이 같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픽앤쇼벨로 퍼질까요? 아니면 중소형주들까지 좀 산발적으로 퍼질까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코드가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작년부터 네. 올해 중반 초부터 계속 AI뿐만이 아니라 다 이것도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추천드렸던 게 네. 공통적인 중소형 부동산 산업재였거든요. 중소형 부동산 중소형 산업재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동산이 조금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졌으니까 그쵸. 좀 쉬었는데 저는 내년도에 금리 하락할 것 같거든요. 시장 금리도 하락할 것 같아요. 1분기는 무조건 뭐 된다고 봐야겠죠? 네. 아니 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략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두고 네. 봐야 되니까. 그런데 중소형 부동산 그중에 이제 중소형 언급해 주셨으니까 중소형 네.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한번 같이 올해 볼까요? 업종별 네. S&P 500의 11개 업종별로 보면요. 네. S&P 500이 사실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비중이 큰 아이들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네. 빅테크, 배트맨이라고 하죠. 브로드컴까지 포함해서. 그쵸. 수익성이 어마어마해요. 쏠림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수익성이 시장 대비 그러니까 M7만 상승했던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요. ROE라든가 네, 그로스 마진 네, 이런 게 시장 평균이 20%대인데 이제 M7들 배트맨 브로드컴 포함해서 배트맨 종목들의 ROE가 리턴 온 에쿼티 거의 자본 그냥, 투자에서 네.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느냐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가 170%고요. 엔비디아가 110% 가까이 됩니다. 그로스 마진이 거의 뭐 70%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네,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리더십은 유지되겠지만 주가 상승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린 대로 살짝 주가 상승에 뭐 기울기는 꺾이겠지만 네. 리더십은 유지할 텐데 네, 지금 보여지는 업종별 성과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좌측의 가장 오른쪽 바 차트가 네. S&P 500 시가총액이 아니고 S&P 500의 이퀄 웨이시라고 그래서 500개 종목의 n분의 1 해서 가중치를 네. 뒀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 몇 개 종목이 아니라 전체 종목이 같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17% 정도인데 네. S&P 500의 이퀄 웨이시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안 보이는데 네. 10한 뭐 그래도 한 11, 2%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저게 이제 중소형주를 다 포함해서 정도 나왔단 닫아지네요. 말이죠. 네.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런 그 스프레드 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상승세의 온기가 시장 전반에 퍼지는 그리고 12월 달에 AI 종목들 위주로 흔들렸을 때 그때 그쵸. 다른 종목들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순환매라고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패턴이 내년도에는 그래도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연말 들어가지고 헬스케어, 뭐 금융주 이쪽으로 약간 피난처 역할을 하는 AI가 그렇죠. 흔들릴 때마다 시장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그게 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맞겠죠. 것이 우리가 순환매라고 그래서 부르는데 AI만 계속 올랐다가 네. AI 위주로 올랐다가 AI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자금이 다 빠져나가느냐 네.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잠깐 쉬면서 순환매가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종목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네. 그건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방금도 언급해 주신 대로 순환매였단 말이죠. 그럼 순환매의 대상이 되는 업종들이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피난처 역할을 그쪽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내년도 우리가 굳이 전망을 해보자면 뭐 온기가 쭉 퍼져가는 상승세가 이렇게 쭉 넓어지는 아주 양호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밤사이에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았고요. 어제 네. 우리 증시에서도 올랐잖아요. 내년도 비슷하게 올라갈까요? 내년도에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연초부터 네. 추천을 드리면서 전력 배송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프 한번 띄워주십시오. 6페이지 그래프인데요. 가져볼까요? 재미삼아 6페이지라고 저는 하십니다. 사실 이런 네. 그 주가 상승 그래프 갖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지양을 하긴 하는데 네. 호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컴포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어마어마할까요? 2020년도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승을 보면 안 띄워주시는데 말씀만 드리죠. 네, 왜 띄워달라고 하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5년 동안 1,700% 상승했거든요. 네. 누적으로. 컴포트 시스템이 3,500% 상승했습니다. 3,500%요. 이 추세가 계속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수혜는 더 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보여달라고 하셨군요. 네, 지금까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미래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